안녕하십니까. 돈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머니메이커입니다. 금일 소개할 내용은 경제생태계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이 경제생태계의 구조와 경제지표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도입부입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을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왼쪽에 보이는 주식투자 ETF로 시작하라 라는 서적에서 조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조사 내용 주제는 자산배분 모멘텀 전략 시뮬레이션으로서 투자 기간은 2002년도부터 2017년 동안 자산배분 모멘텀 전략이 주식 몰빵에 비해서 어떠한 수익률을 나타내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대비를 위해서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 200종목을 추정하는 코스피 200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자산 배분을 위해서 주식, 채권은 10년물, 20년물 또는 20년물, 현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오른쪽에 표와 밑에 도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년물 채권을 자산 배분 전략 포트폴리오로 하였을 경우 연 약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었으며 반면에 최대 손실률은 마이너스 7%로 주식 몰빵 코스피 200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산 배분 전략을 위해서는 꾸준히 경제 생태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의 상승기, 정체기, 하락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제 생태계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생태계의 구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 서적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서적은 주요 경제 지표의 의미와 실물 경제에서부터 주식까지의 그 관계들, 마지막으로 채권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좋은 서적입니다. 오른쪽에 경제 생태계는 실물 경제로부터 주요 경제 지표들을 발표되고 해당 경제 지표들은 해당 경제 지표들을 기반으로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이 물가 상승 지표들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에 따라서 미국은 연준, 한국은 한국은행과 같은 기관에서 앞으로의 금리를 상승할지 또는 하락할지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금리의 상승 또는 하락은 채권 시장 또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경제 생태계에 대한 구조를 좋은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가 발생하였을 때 미국 경제 생태계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물 경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경제 지표로 확인해 본 결과 실업률은 상승을 하였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소비 부진으로 인해 하락하였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 지표는 하락하게 되었고 미국 연준은 금리를 3월 이후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하락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낮추었고 신규 발행되는 국채의 금리가 낮아지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한 기존 국채들의 가격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폭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더해지면서 매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은 코로나로 인해 매우 큰 폭의 하락장이 왔지만 금리 인하를 통한 양적 완화, 연준의 회사채 매입 등 금융지원 정책으로 인해 V자 형태로 재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경제 생태계의 구조와 좋은 예시를 통해서 실물 경제를 가장 대변해 주는 것이 경제 지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경제 지표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특히 미국 채권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상위 10개의 경제 지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중 시장 영향력은 1에서 5까지 항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고용보고서에서부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용보고서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용보고서는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월간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로서 임금과 고용 성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업률과 비농업 부분 고용 인구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이때 비농업 부분 고용 인구란 농업을 제외한 민간 및 정부에서 근무하는 노동 인구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행되는 보고서로서 미국의 연준, 주요 은행, 기업들이 금융 의사결정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과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과 핵심의 차이는 일반 물가 지수에서 변동성이 높은 음식료, 에너지와 관련 항목을 제외한 것을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때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이유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이 높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추세 판단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짧게나마 경제 생태계에 대한 구조와 그런 좋은 예시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경제 지표 중 하나인 고용보고서와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